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지에 대해서는 이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첫 번째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투자로 낙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우리가 농업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은 농지증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농지증을 받았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먼저 가격이 4억 9,200이 3억 4,400까지 떨어져서 저희들이 4억 1,600에 입찰을 들어갔는데 우리보다 5천만 원을 더 쓴 4억 6,700만 원을 쓰신 분들이 1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등이 돼가지고 그 법원에서 나오는데 집행관이 다시 부르더라고요. 1등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해서 1등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무효가 됐으니까 2등 우리 보고 서류를 다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다 제출해갖고 저희들이 2등인데도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낙찰 받은 날이 언제죠? 4월 26일. 4월 26일이죠. 네. 그러면 5월 31일 날 낙찰 허가 불허가가 나야 되는 날인데 허가 불허가가 나지 않고 뭐가 났죠? 변경이 났죠. 변경이 났다가 언제 나면 5월 3일 날 변경이 나서 7월 12일이다 보니까 약 2달 정도가 걸렸죠. 2달 후에 저희들이 다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에 이런 농지에 여기에 먼저 그 주인이 이만큼을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도로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도로를 쓰고 있고 여기는 소나무가 아니라 무슨 조그만 나무를 심어놨고 이쪽에 있는 나무 몇 개는 그 감귤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있고 여기 대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대문이 있는데 요거 도로에 대한 소송을 하는 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농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강의하니까 도로는 빼놓고 농지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자, 지목이 전이고 3,700제곱미터다 보니까 약 1,000평이 좀 넘고 자연 녹지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저희들이 낙찰을 받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더니 여기서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불가 처리 안내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농지증을 신청했을 때 전화로 농지증을 못 해주겠습니다 하는 걸 먼저 전화로 얘기를 들었었어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불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불허가 나가게끔 되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허가를 내기 전에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우리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소송을 대행해주는 유종수 법무사한테다가 부탁을 해서 이거를 농지증을 좀
어떻게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정수 법무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죄송한데 저 제주도까지는 못 갑니다. 없이 제가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가 소장 접수는 인터넷으로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가서 이 변경 신청하는 거는 이 교수님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소장을 집어넣는 거는 여기에 이제 4일 되면은 이 프로가 소장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 소장을 주면은 그 소장을 준 거를 자기한테 주면은 자기가 그 불어가는 걸 보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을 주면 자기가 소장을 만들어 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되면 접수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변경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럼 내가 제주에 가서 이 불가 처리한 것을 발급받아서 이거를 내가 그 캡처를 해서 보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을 좀 써달라.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놓고 시작한 겁니다. 자, 농지 자격증 불가 처리 안내. 대학교에서 신청하신 농지 취득 자격을 대하여 서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급 불가 처리하오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부침과 같이 신청 안내문을 첨부하시어 한림읍사무소 산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세 번째,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은 우리는 뭘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선생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뭐죠? 행정소송은 법원에다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사법기관에다가 어디다? 한림읍 사법기관에다가 행정기관에서 아니 이렇게 하면 돼. 판단하는 거를 행정심판은 공무원이 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판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을 하시는 분은 행정고위직 공무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고위 정해놓은 것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줄 때는 행정심판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농지증이 필요한 것이 제일 첫 번째 보면은 농지증이 필요하지 않는 농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럴 때는 행정심판하면 됩니다.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기업이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현재의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심판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과손으로 되어 있지만은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나 있는 겁니다. 나 있는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죠. 그럴 때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 사실상 대지로 하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농지증을 안 해줄 때는 행정심판을 했을 때는 윗사람들이 이건 해주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해도 되지만 행정소송을 해야 될 때는 뭐냐면 자 농지에 무허가로 불법으로 농지 전용을 받지 않고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에
불법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하게끔 되면 그건 100번 징계. 그러면 뭐냐면 그럴 때는 우리는 뭐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판사님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농지에 내가 농지를 팔려고 원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농지에 불법 건물이 있을 때는 내가 원상복구해서 팔겠죠. 농지증을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내 스스로가 팔기 위해서 고친다는 겁니다. 근데 경매로 나왔는 경우에는 나는 팔고 싶은 마음이 없죠.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불법 건물에게 농지증을 안 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불법 있는 건물을 내 스스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고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판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농지에 불법 건물이 있어서 농지증을 해주지 않는다고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농지가 불법으로 되지 않았는데 경매가 진행되니까 얼른 거기다 불법 건물 하나 짓습니다. 그럼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채무를 회수할 수 없겠죠.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농지는 농사를 짓겠고 원상복구 시켜야 되죠. 근데 원래 주인이 농지 원상복구를 안 시키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사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사서 하게끔 되면 원상복구를 시키겠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옛날부터 갖고 있던 사람은 원상복구 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님은 농지증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된 걸 그대로 진행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기 때문에 판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으로 농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진 경우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라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지를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안 해줄 때 이것은 행정심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거는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줬을 때는 행정심판을 해도 되고 농지법이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해준다고 할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달라는 것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하여튼 한림법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입찰에 들어간 것이 농업법인으로 입찰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고 이렇게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안 해준 원인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안 해준 원인. 왜 안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리 결과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불가. 우리가 시작하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상단으로 신청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어떤다? 발급 불가했죠.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는데 발급 불가. 처리 결과는 발급 불가입니다. 처리 사유. 왜 안 해줬느냐? 이유입니다. 해당 농업법인이 등기 증명상 목적이 우리가 농업법인이지만은 농업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대표이사하고 전부 다 서류가 들어갑니다.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농업법인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나 농업법인이 기본 요건에 충족하지 않음. 농업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업 요건에 맞지 않는 게 뭐냐 이러니 뭐가 안 맞느냐? 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작년에 그 LH 사건이 나서 농지법이 강화가 될 때 농업법인은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임대업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때는
농지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던 것을 저는 몰랐었고,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과 우리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 개발 임대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증과 그 영업 종목에 부동산 개발 임대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농업 경영 계획상 재배, 작물, 착수, 시기, 노동력 확보 등이 도외 소재 법인의 영농 계획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도 내에 있지 않고 법인이 도 내에 있지 않고 육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주도에 있는 농사를 짓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담당자 이걸 주길래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또 등기부 등본 사업 종목에 부동산 개발업 임대업을 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법인의 지사가 제주도에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노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지사를 만드는 것도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걸리는 동안에 우리가 불허가를 받으면,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불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1심 판결이 끝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불허가가 났어요. 불허가 난 걸 갖고 왜 농지증을 안 해주냐고 해서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는 허가나 불허가를 우리가 변경시켜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경시켜달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경매를 진행시키지 말고 우리가 소송을 하니까 잠시 중단해달라 했기 때문에 변경을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변경을 받아줌으로써 이 경매 상태는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허가 났죠. 그럼 끝난 거죠. 불허가 났으면 다시 재경매 집어넣죠. 그러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경매는 경매대로 진행하는 거야. 소송에서 이길 때쯤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든지 다른 사람이 못 받든지 그런 재판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럼 경매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경매를 계속해서 진행시키지 않고 우리는 중단을 시켜야지 우리가 판결을 받을 때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것이지 그냥 불허가 났고 불허가 났어? 나 소송할까? 소송하는 걸 하는 거고 경매는 경매대로 그렇게 진행이 간다는 얘기니까 별개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받자마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변호사한테 보냈죠. 그랬더니 변호사가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10시쯤인가 제가 가서 이걸 탔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일주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4일 후에 주는 거니까 사실 하루 남는 거잖아요. 하루. 그 하루에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일째 아침에 가서 내가 10시쯤에 가서 이걸 받았단 말이야. 받아가지고 제가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 오후 2시쯤 나와서 3시쯤 되니까 그 받은 걸 가지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이제 같은 제주도 법인, 제주시 법원인데, 법인인데, 소장을 접수한 법인하고 경매를 집어넣는 법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소장을 집어넣은 거를 내가 접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증을 주더라. 받아갖고 와가지고 경매에 가서 이게 기일 변경 신청을 하게끔 돼. 그러니까 그냥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 안 받아주지만 내가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하고 소송 접수증을 첨부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이 그날 다 시켜가지고 그날 접수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판사님 앞에를 가면은 그거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변경. 허가 불허가 나지 않고 변경. 이렇게 판단이 나게끔 되는.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매각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써서 이렇게 넣고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정으로 위 사건의 매각 결정 기일 연기를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야? 소장이 있고 이 소장은 제가 뭐라고 이 변호사한테 얘기했냐면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낙찰 받아서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우리가 받아서 잔금을 내게끔 되면 우리는 소송을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에 쓰지 말고 하여튼 간에 뭘로 쓰더라도 소장을 아무거나 써서 접수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접수를 시켰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은 볼 필요가 없죠. 우리 왜냐하면은 접수시켜놓고 우리 월급 다 만들어놓고 취합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소장을 집어넣어서 변경을 시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송을 접수했다는 소장이 접수 증명원이 있죠, 이거. 이 증명원을 받아가지고, 접수 증명을 받아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법무사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사업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부동산 임대 개발업 빼달라 해서 빼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집을 하나 계약을 해서 우리 농업법인에 지사를 글로 하나 옮겨서 만들어 놓고 등기부등본에 지사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했더니 다 보고 난 다음에 농지증을 해줘서 농지증을 다시 법원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농지증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잔금을 내고 우리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고 그 다음에 소송은 취하하고